안녕하세요. 조은주 강사입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정성 들여서 야심차게 준비한 2020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교육, 앞서 진행했던 교육들 재미있게 잘 듣고 계시나요? 이번 차시에 제가 진행해 드릴 교육은요, 어떤 주제로 진행을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온라인에서 판로를 개척해서 상품을 판매하시려면 온라인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은 무엇인지, 그리고 경쟁력 있는 상품, 가능성 있는 상품을 발굴했다면 어디서 소싱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시고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차시의 주제는 아이템 소싱 및 아이템 확장 전략이라는 주제로 해서 준비를 진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20분 정도 강의를 진행을 하고요. 오늘 진행하는 차시와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면 또 들으시는 우리 대표님들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차시 끝날 때쯤에 한두 개 정도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도 갖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템 소싱 전략 및 아이템 확장 전략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온라인 판로를 이제 개척을 해서 물건을 파시려면 내가 과연 온라인에서 어떤 상품을 팔아야 될 것인지 정말 많은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뭔가 결정하기가 참 쉽진 않으실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첫 번째 유형은 일단은 내가 기존에 오프라인에서 뭔가를 판매하거나 취급을 하고 있어서 그 오프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는 아이템을 온라인에서 이제 다시 한번 판매를 좀 시작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 즉 오프라인 사업과 인맥을 통해서 온라인에서 판매할 상품을 어느 정도 결정을 해놓은 상태, 그런 유형들이 계실 수가 있고요. 나는 오프라인에서도 특별히 어떤 아이템을 팔아본 적이 없고 온라인으로 새로 아이템을 발굴을 해서 온라인 쇼핑몰 창업을 처음 시작하고 싶다 하시는, 아직 아이템이 전혀 감이 잡히지 않는 안개 속에 있는 그런 미정인 대표님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일단은 오프라인 사업을 통해서 내가 기존에 잘 알고 있는 상품이나 판매하고 있는 상품, 그 다음에 내가 지인이나 인맥을 통해서 온라인에서 팔 상품을 어느 정도 결정해 둔 분이라고 할지라도 그 오프라인에서 판매하던 상품이 온라인에서 그대로 판매가 잘 될 것이라든지 온라인에서 충분히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낙관하시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마음속에 결정해 두고 있는 오프라인 연계 아이템이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도 반드시 감안을 하셔야 될 게, 자, 기존의 오프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은 온라인 수요는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고객들이 오프라인에서 매장을 방문해서 상품을 구매할 때 선호하는 상품의 스타일이나 그 다음에 오프라인 매장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시기나 이런 것들이 온라인하고 다른 패턴이나 유형으로 흘러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 사업을 하셨던 분도 온라인 사업은 처음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반드시 온라인에서의 수요나 시장 규모, 또 온라인에서의 경쟁 현황을 검토하고 온라인에서 경쟁력이 있는 상품인지를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판매를 시작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기존에 오프라인에서 판매하고 계셨던 상품들도 온라인으로 막상 판매를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여건상 가격 경쟁력이 딸리거나 온라인에서 굳이 구매할 필요가 없는 아이템이라거나 하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판매가 잘 안 될 수 있는 아이템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 오프와 다르게 온라인에서 좀 더 판매가 유망할 법한 온라인 판매에 줄여갈 만한 상품
상품군을 기존의 상품군 중에서 몇 개 좀 선정을 해가지고 일단 시작할 때는 온라인에서 시작할 때는 주력 상품군을 선정을 해서 좀 집중을 해주시는 게 홍보와 마케팅에도 유리하시단 말씀이죠. 자,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판매하던 상품을 온라인 소비자의 어떤 선호하는 가격대나 상품 구성에 맞게 온라인 판매에 적합하게 상품을 재구성 기획해서 판매하는 전략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존에 오프에서 취급하던 상품 가짓수가 좀 빈약하실 경우에는 기존에 여러분들이 끌고 가시던 고객과 좀 어느 정도 해당 고객이 같이 구매하실 법한 아이템이다라는 것을 좀 온라인에서 시장 조사를 통해서 기존 고객과 내가 끌고 가고 있는 고객과 아이템 연관성이 높은 상품으로 온라인 상품을 확장을 하시면 기존에 갖고 계시던 고객들의 뭐 카톡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락수단을 통해서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를 개시하게 되었을 때 전혀 아무 기반도 없는 상태에서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유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미리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온라인에서 뭘 팔아야 될지 지금 전혀 결정을 못했다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내가 뭘 팔고 싶은지, 어떤 아이템군을 좋아하는지, 내가 끌리는 카테고리, 관심 아이템이 뭐가 있는지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온라인 소비자한테 내가 어떤 상품군을 판매하려면 그 판매하는 상품군은 최소한 소비자들보다는 내가 좀 더 많이 알아야지 그 상품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충분하게 CS를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남들보다 좀 더 많이 아는 분야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타겟 고객층은 나와의 접점이 많을수록 좋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나의 성별, 그 다음에 나의 연령, 그 다음에 나의 어떤 라이프 사이클, 예를 들어서 내가 결혼을 했고 뭐 아이가 2~3명 정도 있는 어떤 가정의 전업주부냐 아니면 맞벌이냐 뭐 이런 것에 따라서도 내 생활에 필요한 아이템이나 나의 취향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분과 접점이 많은 고객을 주요 타겟으로 하는 상품을 선정을 하셔야지 여러분이 그 상품의 매력에 대해서 흠뻑 빠질 수 있고 좀 더 알아가고 싶은 욕구가 커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상품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한 사례로 어떤 예가 있었냐면 제가 예전에 이제 영유아 교육 교구라고 할 수 있죠. 가베라고 혹시 아시나요? 뭐 원목 재질로 된 20~30만 원대의 세트 그 놀이 겸 교구라고 할 수 있는 상품 쇼핑몰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쇼핑몰을 제가 선택해서 했다기보다는 제 어떤 클라이언트 중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근무를 하시다가 퇴직을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어차피 아이들을 상대하는 교직 생활을 오래 하셨고 퇴직하시고 나서도 뭔가 부업으로 할 만한 것들을 고민을 해보시다가 가베 교구 쇼핑몰을 생각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서 아이들만 가르쳐 보셔봤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대해서는 그리고 쇼핑몰 구축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쇼핑몰 구축과 그 다음에 쇼핑몰이 어느 정도 매출이 안정화되기까지 한 6개월 정도의 운영을 위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성이면서 어느 정도 또 아이들 유아 관련 교구 같은 것들도 고객한테 잘 상담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위탁 운영해 드렸던 6개월 동안에는 매출이 처음 시작했을 때 3개월, 6개월 지나서 매출이 상당히 상승 곡선을 그렸어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제 진짜 그 교장 선생님, 대표님한테 이제 스토어 운영을 일임을 해드려도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 교장 선생님도 원하셔서 주문 처리나 아니면 고객 응대하는 법, 그 다음에 상품 관리하는 법, 모든 것들을 다 꼼꼼하게 알려드리고 한 달에 걸쳐서 인수인계를 해드리고 그 교장 선생님, 퇴임하신 교장 선생님이 쇼핑몰을 운영하기 시작하셨는데 아무리 아이들을 상대하는
일을 오래 하셨어도 가베라는 교구를 구입하고자 하는 분들은 주로 30대 정도의 젊은 엄마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게 저단가 제품이 아니고 세트 구성의 고가녀 상품이라서 구매 전에 그 운영자하고 제품 선택에 대한 상담 같은 것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요청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연세도 있으신 또 남성이면서 좀 이런 분이 또 온라인 쇼핑몰 운영 경험이 예전엔 없으신 분이 그 부분을 하시기가 상당히 버거우신 면이 있어서 한 1년, 2년 정도 운영하시다가 안타깝게도 문을 닫으신 그런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타겟 고객층은 나와의 접점이 많을수록 아이템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잘 알 수 있는 강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조건으로 해서 한 두세 개 정도의 후보 카테고리를 염두에 두고 이제 본격적으로 인터넷 서칭을 통해서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 단위의 발굴 단계로 넘어가시면 되는 거겠죠. 자, 일단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수많은 아이템이 있을 텐데 그 아이템은 대체적으로 어떤 카테고리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온라인 쇼핑을 하는 고객들이 상품을 이렇게 탐색을 하고 구매를 하게 될까? 카테고리를 좀 한눈에 보시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온라인 쇼핑할 때 많이 이용하는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두 플랫폼에 들어가서 카테고리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 쇼핑 들어가서 카테고리 한번 관찰해 보시고요. 또 쿠팡도 많이 이용을 하죠. 그래서 쿠팡에 들어가서 카테고리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보시고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카테고리가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네이버 쇼핑의 경우에도 카테고리 여기 왼쪽에 좌측에 메뉴가 대분류 카테고리라고 할 수 있고요. 대분류 카테고리 생활 건강에 중분류 카테고리가 자동차용품, 주방용품 이렇게 수도 없이 많고요. 하다못해 세탁용품이라는 중분류 카테고리 안에도 빨래 건조대, 빨래 바구니 등등의 소분류 카테고리가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를 해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자세히 보기를 클릭을 해보시면 더 많은 세부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수많은 카테고리에서 여러분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온라인 수요가 충분한 상품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찾아보시는 게 좋다는 말씀이에요. 자, 일단은 카테고리가 너무 많으니까 이게 꼭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을 미리 조금 감안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보면 네이버 쇼핑이나 이제 쿠팡의 카테고리에서 보실 때 어떤 판매의 난이도나 특성을 고려하자면 온라인 판매 초보자가 시작하기에 비교적 쉬운 카테고리가 이 왼쪽에 있는 카테고리예요. 패션, 의류, 잡화, 식품, 주방용품, 생활용품, 가전 디지털, 완구, 취미, 문구, 오피스, 반려동물 용품, 헬스, 건강식품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아무래도 브랜딩과 마케팅, 온라인 마케팅과 어떤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가 좀 있어야지 물건 구매가 일어나기 쉬운 그런 카테고리군. 즉 초보 판매자가 시도하기에 살짝 부담스러울 수 있는 카테고리는 오른쪽에 넣어드린 뷰티, 출산, 유아동, 홈인테리어, 스포츠 레저, 자동차 용품, 도서, 음반, DVD 이쪽 분야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물론 정답은 아니니까 보편적으로 보기에 좀 시도하기 까다로운 카테고리지만 내가 해당 카테고리 군에서 남들에게 없는 강점, 해당 분야에 대해서 유통 경력이 있거나 업무에 최소한 5년 이상 종사한 이력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인맥이 해당 카테고리 군에 대해서 아주 막강한 유통력을 갖고 있는 인맥이 있다든지 내가 온라인 마케팅 회사에 근무한 적이 있어서 그 마케팅을 내가 잘할 수 있다든지 이런 역량이 있다면 조금 까다로워도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확률적으로 많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초보자가 시작하기에 비교적 쉬운 카테고리 쪽에서 내가 관심 가는 카테고리나 판매할 만한 아이템이 없는지를 1차 후보로 두시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상품 카테고리에 접근하는 법은 일단은 남들보다 더 많이 아는 분야를 취급을 하셔야지 고객의 질문에 확실한 답과 구매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타겟으로 하는 구매청이 나와 접점이 많을 경우에 좋은 카테고리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내가 주관적으로 끌리는 카테고리나 관심이 가는 아이템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냥 감에 의존해서 덜컥 소싱해서 판매하시기보다는 비교적 소자본으로 단기간에 빨리 판매를 시작할 수 있고 내 제품이 온라인에서 고객을 끌어모을 수 있는지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은데 이걸 여러분들이 주관적으로 감에 의해서 판단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른쪽에 적어드린 온라인에서의 판매와 검색 관련 빅데이터 툴을 이용을 해서 온라인에서는 어떤 상품군, 어떤 카테고리에 대한 선호도와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는지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드실 수가 있죠. 이미 잘 팔리고 있다면 경쟁자가 너무 많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잘 팔릴 수 있는 상품을 파는 게 차라리 낫지 온라인에서 수요 자체가 없는 상품을 여러분이 팔고 싶다고 올려놔서는 온라인에서 판매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하시고 보시면은 지금 보여드리는 장표는 이제 일단 판매를 시작하신 후에 아이템을 확장하는 그런 이제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온라인 쇼핑몰을 뭐 한 3개월, 6개월 운영을 하시다 보면 내 쇼핑몰의 주요 고객층이 어느 정도 통계를 통해서 감이 잡히실 거예요. 그래서 아이템군은 좀 다르더라도 아이템 카테고리군은 다르더라도 내 쇼핑몰을 주로 이용하는 타겟층이 좋아할 만한 아이템이라면 서로 다른 카테고리군을 섞어서 판매하시는 것도 크게 문제는 없으세요. 예를 들어서 20대 여성 액세서리를 주로 취급한다면 뭐 액세서리 보관함이라든지 20대 여성들이 액세서리와 마찬가지로 어떤 패션의 포인트로 애용할 수 있는 스카프나 마스크, 장갑 같은 것들을 활용하시는 거, 아이템 보관하시는 것도 좋고요. 밑반찬 쇼핑몰이면 식품 보관 용기 같은 것들을 같이 아이템 확중해 보시는 것도 좋겠죠. 자, 그 다음에 3개월, 6개월, 1년 운영하시면서 보니까 내 쇼핑몰에서 잘 팔리고 있는 주력 아이템이 이제 눈에 잡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잘 팔리고 있는 품목 기반으로 해서 그 품목 안에서 좀 더 아이템을 세분하고 다양화해서 해당 카테고리군의 전문몰로 자리 잡아 가시는 방법도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가 판매하는 아이템이 계절이나 월별로 좀 판매가 집중이 돼서 매출 기복이 심하다면 비수기, 내 상품의 기존 상품의 비수기를 대체할 만한 상품을 확충을 해서 판매하시는 것도 좋고요. 성수기, 비수기가 너무 뚜렷한 상품만 판매하시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판매량은 조금 그보다는 적더라도 1년 내내 꾸준하게 고르게 판매가 될 수 있는 스테디셀러 아이템을 발굴을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소싱 전에 온라인 수요를 주로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사이트로는 네이버가 운영하는 데이터랩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랩에 들어가서 쇼핑 인사이트를 메뉴를 클릭을 하시면 네이버 쇼핑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밑에 세 분류 4차 분류까지 있다면 4차 분류까지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는 카테고리군에 대해서 해당 카테고리군에 대한 클릭 추이, 1년 내내 몇 월에 클릭이 높고 몇 월에 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아실 수도 있고요. 카테고리군에 대해서 많이 클릭을 하는 성별이나 연령대도 아실 수가 있어요. 이 부분도 참고하시고 내가 관심 있는 카테고리군에서 인기 검색어를 최대 500개까지 순위를 제공해 주니까 관심 카테고리군에서 네이버 쇼핑에서 어떤 아이템에 대해서 고객들이 좀 관심이 많고 선호도가 높은지를 이 키워드를 통해서 좀 관찰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템 발굴하실 때 쓰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랩 안에 검색 트렌드라는 메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메뉴 같은 경우에는 성수기, 어떤 아이템의 성수기, 비수기 검색 트렌드를 파악하는데 아주 유용한 상품이고요. 또 유행이 뜨는 상품인지 지는 상품인지를 보시는데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일례로 암막 커튼하고 발매트 어차피 비슷한 유형의 리빙 생활용품이잖아요. 그래서 암막 커튼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제가 수년에 걸쳐서 검색 트렌드를 보니까 한 11월, 여기 치솟는 구간이 11월이거든요. 그래서 한 11월 정도의 암막 커튼에 대한 검색 수요가 높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파악하실 수가 있고요. 밑에 있는 발매트 같은 경우는 암막 커튼보다는 전반적으로 검색 수요 시장은 적지만은 연중 고르게 꾸준히 판매될 수 있는 아이템이라는 게 좀 파악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아이템을 단점을 보완해 보는 방법도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 쇼핑에 들어가시면 PC 버전의 베스트백이라는 메뉴 여기 있어요. 네이버 쇼핑 PC 버전 우측 상단에 보면 베스트백이라는 메뉴를 클릭을 하시면 네이버 쇼핑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별로 이렇게 인기 상품이라든가 인기 검색어, 인기 쇼핑몰을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네이버 쇼핑에서 특정 카테고리군 중에 어떤 상품이 판매가 많이 되고 있는지도 보실 수가 있어요. 모바일 버전으로 네이버 쇼핑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모바일 네이버 쇼핑의 베스트라는 코너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베스트를 보시게 되면 또 네이버 쇼핑에서 잘 나가고 있는 상품들을 카테고리 군으로 확인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이 상품 발굴 전에 유용하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관심 상품을 네이버 쇼핑에서 다양한 키워드로 검색하시는 과정에서 아이템을 발견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뭐 커튼 쪽에서 검색 수요가 많은 탑 500개를 보니까 암막 커튼과 관련된 아이템을 고객들이 많이 검색한다. 그래서 네이버 쇼핑에 와가지고 암막이라고 검색해 보니까 자동 완송으로 암막과 관련된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가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뭐 이 중에 굉장히 또 여러분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재미난 아이템을 찾을 수도 있고요. 암막 블라인드라고 검색하니까 여기 붙이는 암막 블라인드라고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암막 커튼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타입의 상품도 요즘 되게 핫하구나라는 어떤 트렌드를 또 아실 수가 있고, 네이버 쇼핑에서 그렇게 해서 또 암막 블라인드를 검색해 보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쇼핑 연관 검색어에서 또 관련된 아이템들을 또 다양하게 보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 네이버 쇼핑에서 암막 커튼, 100% 암막 커튼, 작은 창 암막 커튼, 암막 블라인드, 붙이는 암막 블라인드 각각 검색 결과에서 네이버 쇼핑에 노출되는 상품들이 전체 상품이 이렇게 많게는 37만 개부터 적게는 1682개까지 상품이 랭킹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예요? 해당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네이버 쇼핑에서 나오는 상품 전체 수가 요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각각의 키워드에 대해서 검색 수를 살펴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보시면 붙이는 암막 블라인드가 PC하고 모바일하고 합해서 한 2,500회 정도 검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검색 수 대비 전체 노출되는 상품은 1682개니까 네이버 쇼핑에서 상대적으로 경쟁 강도가 1이 안 되니까 가장 낮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경쟁이 덜한 틈새 아이템이겠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이 또 힌트를 얻으실 수가 있는 거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아이템을 소싱하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말씀드리면 그냥 온라인에서 사이트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온라인 도매 사이트를 이용해서 상품을 소싱하실 수도 있고요. 직접 제조사를 찾아서 소싱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도매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해 보시면 사이트가 많이 나오니까
오너클랜, 뭐 도매국, 뭐 이런 사이트들이 쭉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서 찾은 어떤 상품에 대해서 해당 도매 사이트 각각에 들어가 봐서 해당 제품이 있는지 파악하고 상품을 소싱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비슷한 상품도 도매 사이트에 따라서 거래 조건이나 가격이 다를 수 있으니까 꼭 한 사이트만 들어가서 보시지 말고 몇 개의 사이트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사이트들이 무료로 이용하진 않겠죠. 그래서 여기 도매 사이트를 이용하는 데 따른 수수료가 이제 좀 나간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마진이 좀 줄어들 수 있다는 거는 좀 감안하셔야 되는 대신 소싱 절차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초보자의 경우에는 이런 B2B 사이트에서 일단은 온라인 판매가 용이한 제품으로 판매를 시작해서 판매 경험을 쌓아서 제조사 컨택에서 사입으로 나간다든지 하는 그런 단계별 전략으로 가셔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위탁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상품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상품 등록만 해놓고 주문이 들어오면 해당 제조사나 어떤 도매 거래처에다 주문 정보를 보내서 해당 사이트에서 물건을 고객에게 보내주는 시스템이고요. 사입 같은 경우는 내가 물건을 구입해서 재고를 확보한 상태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내가 보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대량 사입은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마진이 좀 박하더라도 일단은 상품을 등록해서 팔릴지 여부를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판단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그냥 위탁할 거라도 샘플 정도는 사입해서 차별화된 상품 페이지를 제작해서 이제 꾸준하게 주문이 들어오면 나중에는 직접 사입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면 온라인 판매의 어떤 시행착오 위험성을 조금 줄이실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오프라인 도매처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서울 쪽에 좀 집중이 되어 있긴 한데 오프라인의 각각의 대표 카테고리군에 대한 그 도매 시장 그 상가가 형성이 된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서 사실 오프라인 매장이기 도매상이기 때문에 가격은 조금 메리트가 낮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온라인에서만 시장 조사를 하기보다는 이렇게 도매 시장에 나가서 실제 상품을 눈으로 확인하고 직접 보시는 것도 나중에 온라인으로 소싱은 하시더라도 도움이 되실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해외에서 조달하시는 방법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 아무래도 이제 중국 쪽이 아직은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상품의 어떤 공장 역할을 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주로 중국 사이트를 이용해서 상품을 소싱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이트는 1688.com과 알리바바닷컴이 있는데요. 1688.com은 중국인, 내국인을 위한 도매 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국 내 상인들, 중국인 소매상들을 위한 도매 사이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다 중국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우실 수는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여기서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중국 핸드폰, 중국 은행 계좌, 또 알리페이 가입해서 이제 직거래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내국인으로서는 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런 1688.com 같은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입해서 보내주는 중국 거래 에이전시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에이전시를 통해서 보통은 물건을 구매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 업체들한테 수수료를 7 내지 10% 정도 줘야 되기 때문에 마진에서 이 부분은 좀 제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알리바바닷컴이라는 사이트는 중국 외에 있는 외국인을 위해서 만든 중국 도매 사이트 혹은 중국 제조사 사이트라고, 제조사가 모여있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아래에 있는 곳이 알리바바라는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는 글로벌한 중국 도매 사이트이기 때문에 언어가 다양한 언어로 다국어 지원이 가능해요. 그래서 한국어 지원도 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상품의 소싱에 대한 얘기 간단하게 마무리해 드렸고요. 상품 소싱과 관련된 얘기도 정말 한 몇 시간 강의를 할 정도로 정말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한도 끝도 없는데 기본적으로 내가 관심 있는 카테고리와
상품에 대한 온라인 수요 좀 발굴하는 방법,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그거를 구입하는 곳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어디에 존재하는지 정도 개념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강의에서 데이터랩을 사용을 했잖아요. 그래 정말 유용한 사이트인데요. 또 우리 실시간 강의 들으시는 교육생님 중에 데이터랩은 누가 쓸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답변을 해드리면 데이터랩은 네이버를 이용하는 검색 사용자들이 다양하게 검색한 결과를 네이버가 통계를 다 내가지고 무료로 제공하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데이터랩이라는 사이트는 특별히 이용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 무료로 네이버 로그인 안 한 상태에서도 심지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려있는 빅데이터 사이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차시에서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